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15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15주차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15주차 하고 5일간 여러분이 기말고사 보시면 됩니다. 해서 그 판례 위주로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맞게 준비를 했고요. 강의 들어갑니다. 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서 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그 문서의 작성 명의로, 즉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했다. 모용했느냐 아니하였느냐, 그 형식에 의해서 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했냐 안 했냐, 그걸로 결정하는 게 문서 위조입니다. 그 문서 내용이 진실하냐 안 하냐. 자, 문서 내용이 잘못됐다면, 허위이면 허위 내용을 쓴 거죠. 쉽게 말하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서 위조는 내 문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인 것처럼 문서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형식주의와 실질주의가 있는데, 형식주의는 문서죄 보호 대상을 문서가 올바르게 성립했느냐, 문서 성립에 진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문서 성립에 올바르게 문서가 만들어졌냐를 보는 게 형식주의고, 그 내용이 맞다, 허위다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남의 명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형태가 있는 위조를 문서 위조로 합니다.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것, 이거를 유형 위조, 흔히 말하는 문서 위조로 합니다. 자, 실질주의는 문서 보호 대상의 문서의 내용이 진실로 보고, 그 성립의 진정, 내용이 맞냐 안 맞냐, 부진정을 불문하고,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이 있네, 그죠?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의 문서를 하는 것을 무형 위조다. 흔히 말하면 권한이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끊는 것. 의사는 의사인데 허위 내용으로 진단서를 만드는 것. 또 허위 공문서를 공무원이 만드는 것. 권한은 있죠. 공정증서 원본인데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 이거를 실질주의에서 말하는 문서 작성죄. 자, 현행 형법은 그래서 위조란 거는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 즉, 위형 위조를 위조로 하고, 즉 권한 없는 자가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걸 위조로 하고, 권한 있는 자가 엉뚱한 내용을 쓰는 것, 이거를 작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실질주의에 의한 작성은 방금 말한 대로 허위 문서 작성, 허위 진단서 작성,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이렇게 합니다. 이건 처벌되죠? 근데 허위로 사문서를, 그러니까 공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피해가 크잖아요. 피해가 커요. 진단서라든지 공정원본 부실은, 이거는 피해가 크고 여러 사람에게 공공성이 있잖아요. 근데 허위로 내가 내 문서를 만들었어. 아무 쓸모가 없어. 내가 내 쓸모없는 문서를 만들었어.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거는 처벌하기 애매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데 이 땅은 내 땅이라고 만들었어. 근데 증명이 안 돼.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기를 치면 이제 사기죄가 되지만 문서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로 만들어봤자 공적인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하기 애매하다 이거는. 사기죄는 몰라도 문서로는 애매하다 처벌하기가. 자,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명의인 이름 있는데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 문서를 만들었는데 실제 사람이 없는 사람 작성 전에 사망했어도 역시 공공의 신용, 아까 방금 말했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정도 위험성이 있다면 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내가 이완용의 땅이 있어. 근데 이완용 땅을 자손이 받았는데 내가 그 자손인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서 팔아. 이거는 위조죠. 남의 거를 명의를 도용해서 만들었잖아요. 사문서 위조잖아요. 그죠? 따라서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다 처벌됩니다. 옛날에는 사문서는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살아있을 때 된 경우에는 위조다 이렇게 봤는데, 살아 계셨으면 위조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권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판례를 폐기하고 남의 문서를 위조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위조죄로,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됩니다. 복사한 문서의 사본,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 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복사했지만 권한이 인정됩니다. 복사한 문서의 재복사본도 역시 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기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이주 칼라로 하지, 칼라로. 칼라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복사한 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 위조죄, 문서 위조 행사죄 문서에 해당합니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시중은행의 직원. 자, 시중은행 직원이 이걸 받고 은행에 영수증을 찍어서 주잖아요. 자, 은행은 공공기관입니까? 사적기관입니까? 사적기관이죠.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소인을 찍어서 줍니다. 사적기관이에요. 사문서죠. 시중은행 직원이나 은행이 225조 소정의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수납 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은행은 사기관이잖아요. 그 직원도 사적 직원이고 수납을 받았다는 건 돈 받았다는 건 약속이잖아요. 사문서입니다. 사문서. 자, 사적 증서를 인증했다. 사서 증서. 여러분 여기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이 만든 증서를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인증을 받은 순간 공적 역할을 하죠. 공증이에요, 공증. 즉 어디에 가나 공공기관의 문서로 힘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적으로 만든 증서지만 사적으로 만든 증서, 사서 증서가 사적으로 만든 증서를 법원이 변호사나 공증서에 가서 공증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적인 증서가 되는 거예요. 공문서가 되죠. 자, 인증 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이 있었다고 하여
사서 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 기재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서 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가 아니라 뭐다? 사문서 변조. 즉 이거를 위에 거는 공문서기 때문에 위조하면 공문서가 되겠죠. 그죠? 자, 내용을 바꿨다. 내용은 내용을 바꾼 거는 내용을 허위로 적은 거죠. 그래서 어, 사서 증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서 증서는 사문서입니다. 그죠? 원래 사문서는 개인이 만든 사문서예요. 사서 증서는. 증서란 말 헷갈리면 안 돼요. 개인이 만든 증서는 사문서입니다. 내용 바꿔도 사문서 위조죠. 내용을 바꾸면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만들면 사문서 위조죠.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을 만들면 허위 작성이죠. 그죠? 근데 내용 일부를 권한 있는 자가 내용 일부를 약간만 바꿨다. 허위가 아니라 약간만 바꿨다. 변조죠. 그래서 사문서 변조가 되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남의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만들었어. 사문서 위조죠. 위조. 자, 내가 내 문서를 만들어서 사서 문서입니다. 이거를 공증을 받았어. 자, 사서 증서 공증을 받았으면 공문서죠. 하지만 사서 증서를 그냥 바꿔서 약간 바꿔버렸어. 허위로. 변조죠. 변조.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완전히 바꿨어. 위조죠.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완전히 바꿨어. 위조입니다.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조금만 바꿨어. 변조. 사문서 변조.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을 작성해서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진단서 작성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허위 사적인 문서를 인증을 받았다면, 공증을 받았다면 공문서가 된다. 그래서 사서 증서, 공증서 이 공문서입니다. 하지만 사서 증서를 인증을 안 받았다면 사문서예요. 자, 볼게요. 정리합니다. 인증된, 인증했지만 인증된 사서 증서. 자, 인증한 사서 증서는 결국은 사서 증서입니다. 누가 인증을 했지만 인증된 사서 증서는 사문서예요. 그렇잖아요. 인증이 된 사서 증서는 사서 증서다. 하지만 사서 증서를 받은 인증서. 사서 증서를 받았다는 인증서가 있죠. 문서를 바꾼 건 아니잖아요. 인증된 사서 증서는 사문서잖아요. 사서 증서의 인증을 받았던 거는 공문서잖아요. 공문서. 다시 합니다. 인증을 받아서 인정한다 하고 그 문서 자체는 사문서입니다. 하지만 사서 증서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던 인증서는 공문서예요. 공문서. 꼭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요. 윗부분 다시 정리할게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남의 문서를 만든 거 위조.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개인적으로 문서를 만든 거는 사문서에 대한 작성죄이죠. 권한이 있는 자가 만든 건 작성죄. 하지만
권한 있는 없는 자가 남의 문서를 만든 건 위조. 위조란 거는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근데 바꾸면 바꿨는데 원래 문서에다가 사문서를 조금만 바꿨어. 변조, 위조, 변조. 권한 있는 자가 그냥 허위 내용을 쓰면 작성. 그 다음에 인증했지만 그 문서 자체는 사문서. 사서 증서를 인증한다는 인증서는 공문서.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매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권한 있죠? 자, 매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한이 있어요. 실제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의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예를 들면 50만 원인데 지옥이 100만 원 만들어, 100만 원. 자, 매수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잖아요, 권한. 당신이 좋아. 어떻게 팔아도 좋아. 내가 이해한다. 권한 준다. 줬어. 권한을 받아버렸어요. 실제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기재. 자, 사문서 작성은 처벌 안 되죠. 안 사면 그만이지. 그래서 사문서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위조죄도 처벌이 안 되죠. 높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 처벌이 안 됩니다. 다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 위조란 거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권한 없이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위조. 근데 여기서는 뭐 한다? 권한을 위임받았다. 권한이 있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위조 안 되죠, 당연히. 명의인을 속여서, 자, 중요한 문제죠. 명의인, 이름한 사람을 속여서 문서를 만들었어. 이거는 사람을 속여서 만드니까 위조죠, 위조.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속였기 때문에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뭐다?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맞죠? 권한이 없으니까. 자, 명의자로 하여금 문서 내용도 모르고 허위 거짓말로 해서 서명 날인하겠다면 그 의사에 반한 문서 작성,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는 위조죠. 위조죄, 그 사람 위조하는데 그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꼬마한테 야, 너 이거 유학 보내주는 거거든? 사인해, 괜찮아? 하고 돈도 준단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문서 위조다. 의사에 반해서 하기 때문에. 할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정사무인 피고인이 정중 소유의 임하의 처분 권한을 피고인에게 이임한다. 이 종중 땅, 종중 땅을 너가 팔아도 된다 하고 A에게 이임한다. 회의록을 만들어가지고 종중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회의록의 내용에 이야기하지 않고 서명 날인을 받아버렸어. 아니 내가 관리를 잘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관리권만 준 줄 알았더니 문서에 처분할 권한도 줘버렸네. 나는 처분할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사인했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위조다.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